자, 전 시간에 우리가 벡터 강의를 러프하게 한번 다루었어요. 아마 벡터 강의 들으면서 조금 어렵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친구는요. 첫 시간이 원래 그런 거야. 두 번째 오늘 타점 테이프는 조금 수월하니까 힘내고 같이 들어보기로 해요. 자, 오늘 강좌는 타점 테이프 분석이라고 하는 강좌입니다. 타점 테이프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학생 때부터 다루는 내용이에요. 자, 간략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믿어지지 않겠지만 책상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왕복 운동하는 타점 장치가 붙어 있어. 그 사이를 타점 테이프가 지나가고 끝에 수레가 있다. 자, 이 수레 끝에는 용수철, 그리고 용수철에 당기는 손이 보통 그려져 있죠. 자, 이 그림 잘 봐봐봐. 내가 지금 쭉 잡아당기면 타점 테이프는 뽑힐 거고 타점 장치는 이렇게 왕복 운동하면서 점을 찍는데 이 장치에 보통 60Hz 이런 말이 붙어 있어. 자, 60Hz 뜻이 뭐야? 1초에 60번 점 찍는다야. 그러니까 점을 찍을 때 걸리는 시간이 60분의 1초란 얘기죠. 점 찍고 그 다음 점 찍을 때. 그러면 그걸 6타점으로 묶어서 계산하면 10분의 1초라고 하여 계산이 좀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기준 시간이라 두자. 델타 T는 10분의 1초로 정하자. 이건 그냥 테크닉이에요. 숫자가 크면 귀찮으니까. 그래서 6타점 구간으로 묶어서 자, 쭉 잡아당기면 타점 테이프가 다음과 같이 여러분 눈에 나타납니다. 자, 각각의 구간을 6타점 구간씩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적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점이 찍혀 있겠지. 그죠? 근데 이걸 일일이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만 표시를 하고 6타점 구간이라고 그러자 한 거죠. 각각의 구간을 재봤더니 1cm, 또 요거는 2cm, 여기는 3cm, 또 여기는 4cm 이렇게 나왔다고 하자. 그럼 타점 테이프는 최소한 두 가지 정보를 담고 있네. 뭐뭐? 기준 시간이 매번 10분의 1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간 거리들이 S1, S2 이렇게 나오죠. 자, 이 각각의 것들을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0분의 1초, 10분의 1초. 그때 위치의 변화량이 처음에 1cm, 2cm. 학생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델타 T분의 델타 S라고 하는 게 너무 길어서 줄여 부르기로 했던 약속이 V예요. 속도. 잠깐만. 이것도 있었잖아. 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델타 T분의 델타 S. 이건 줄여서 뭐라고 부르니? DT분의 DS라고 부르죠. 자, 적어도 이 두 가지를 구별은 해둬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의 속도를 우리는 순간 속도라고 불러요. 이런 부호가 붙어 있지 않을 때는 0.1초도 우리에겐 굉장히 널널한 시간이야. 꽤 큰 시간이라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값을 평균 속도라고 부르고 평균 속도는 반드시 그 위에 몽둥이를 하나 써놓습니다. 읽을 때는 바라고 읽어요. 그래서 V바 또는 바 V라고 읽고 의미는 뭐라고? 그래, 평균을 의미한다. 이런 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어. 자,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속도를 구했다면 이 속도는 순간 속도겠어? 평균 속도겠어? 0.1초가 리미트 델타 T가 0, 이거보단 작은, 이거 꽤 넓은 시간이라고. 그래서 우린 이런 속도를 V의 바라고 불러서 표현해요. 의미가 뭐야? 평균 속도. 좋았어. 그럼 평균 속도를 계산해보자. 0.1분의 1이니까 10cm/s. 0.1분의 2는 20, 그렇게 30, 40. 자,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이 운동의 규칙성이 있니?
없니? 봐. 요거 보자. 20 빼기 10은 얼마니? 그래, 10. 다시 30 빼기 20은 얼마니? 10. 다시 40 빼기 30은 얼마니? 역시 10. 어허. 그렇다면 얘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준 양이네.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준 양을 우리가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건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자, 타점 테이프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두 가지였어요.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평균 속도를 구하고 속도의 변화량을 구한다까지 해보았습니다. 여기 상황은 이해 갔습니까? 각각의 명칭들을 기억해 줘야 돼. 평균 속도, 그리고 속도의 변화량. 이걸 가속도라고 부르면 바보다. 속도의 변화량. 그럼 이 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름 붙이는지 한번 적어볼게. 자, 이 물리 선생님들이 자주 쓰는 어법이 있어. 그런 관용어구를 익숙하게 해두어야 물리 시험을 볼 때도 당황하지 않아. 한번 해보자. 이 상황을 적어볼게. 0.1초마다 10cm/s씩 빨라진다. 맞니? 0.1초란 시간이 흐를 때마다 10이 20되고 20이 30되고 오케이? 됐어. 이 표현을 좀 더 일반화시키고 싶으면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기준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 기준 시간당 속도 일정하게 증가. 이 말하고 이 말이 같은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해볼게. 기준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다. 사실 공부의 기본이 국어죠.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이 동일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앞으로 물리 공부가 굉장히 어려워져. 어때? 이게 같은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말이나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다는 말이나 동일한 문장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걸 기준 시간당, 항상 기준이 분모에 들어가요. 그래서 기준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이 요 값이 일정하다. 이렇게 쓰기도 하죠. 사람들이 이게 길어서 줄여 부르기로 한 약속이 가속도였다. 요거 큰 불만 없지. 가속도. 그러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다. 이 운동에 대하여 이런 다양한 형태의 표현이 가능해요. 다음.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가속도가 일정하다. 수학에서 등호가 뭐야? 등. 똑같다는 거야. 똑같다는 기호란 뜻이라고. 그래서 일정하다를 한자로 등. 일정하다. 뭐가? 가속도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동일한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면 실제로 가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구해보자고. 자, 봤다. 시간이 0.1초라는 시간이 흐를 때마다 속도가 10cm/s씩 증가했다고. 그럼 다시 계산하면 100cm/s 제곱이야. 자, 여기서 이런 거 약분하면 안 돼. 세크 제곱되는 거 이해했어? 그런데 고등학생들은 cm라는 단위를 안 써요. 그래서 뭘로 바꿔? 그렇지. 메타로 바꾸죠. 메타/s 제곱이다. 아하, 결국 이 운동은 가속도가 1m/s 제곱인 운동이다.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움 없이 쫓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공부를 왜 해? 자,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동생이 형, 도대체 가속도가 5m/s 제곱이라는 게 얼마나인 거야? 이렇게 물었을 때 형으로서 대답을 못 해주면 위신이 서겠니? 이거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할래? 그래, 얘는 1초분에 5m/s라고 바꿨을 수 있지.
뭔가 느낌 와? 안 와?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1초마다 5m/s씩 증가되고 있다는 뜻이야.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운동했어. 3초 지났어. 속도가 얼마 빨라진 거니? 1초에 5씩 빨라진다고 그랬잖아. 그럼 3초 지나면 얼마? 그렇지, 15m/s 빨라진 거야. 만약에 형 이 문제 좀 풀어줘. 처음에 속도가 10이래요. 가속도는 5m/s 제곱이래요. 3초 후의 속도는 얼마예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얘기할래? 1초, 2초, 3초 지나는 동안에 속도가 15 증가했지. 처음 속도는 10이지. 그러니 어떻게 쓰면 돼? 얼마? 그렇지. 25m/s라고 얘기를 해줘야 형답죠. 자, 그대들이 최소한 타점 테이프를 가지고 이거 잘라 붙여서 하는 내용까지를 연결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자, 아마도 학생들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도 이 실험을 했잖아. 이 실험하면서 준비물이 3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생각나겠냐고? 자, 칼, 풀. 자는 이때 한번 써먹었지. 1cm, 2cm 잴 때. 칼 가지고 뭐 하겠니? 그래, 칼 가지고는 잘랐겠지. 이렇게 쭉쭉 잘랐어. 쭉쭉. 자, 이제 풀이네. 풀 가지고 뭘 할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풀 가지고 한번 붙여보는 일을 해보자고요. 자, 타점 테이프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 장. 여긴 지금 6 타점 구간이 이렇게 있는 거야. 또 이렇게 한 장. 또 이렇게 한 장. 이렇게 4개의 타점 테이프를 붙였다고 할게요. 자, 아시다시피 이건 첫 번째 델타 T, 두 번째 델타 T, 세 번째 델타 T, 네 번째 델타 T. 결국 X축이 시간이 된다는 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불만이 하나도 없어. 그게 맞고. 자, Y축 해볼까? 자, Y축은 1cm죠. 여기 이 자리가 2, 3, 여기는 4.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꾸만 그러면 여기는 위치의 변화량이겠군요 하면 안 돼. 왜 안 되는지 지금부터 볼게. 얘는 무작정 1cm 간 거니? 아니란 말이야. 얘는 0.1초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1cm를 간 거죠. 얘는 얼마 간 거니? 그래, 0.1초 동안에 2cm 간 거야. 그런 식으로 0.1초, 0.1초라는 값이 내포되어 있다고 이 타점 테이프 안에. 그러니 얘는 기준 시간당 간 거리를 묻는 거고요. Y축의 이름이 속도가 된다. 속도.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해. Y축의 이름이 속도다. 타점 테이프 잘라갖고 붙이면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다. 그래프의 개형은 대략 이렇죠. 이런 기본적인 과정들도 선생들은 되게 궁금해.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애들이 최소한 이것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단 말이야. 옛날에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한번 볼래? 유조차가 기름을 가득 싣고 가고 있는 도중에 기름방울을 떨어뜨린 흔적이 다음과 같대. 이 기름방울이 떨어진 흔적을 보고 나서요. 가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이게 문제였다고. 자,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이게 일종의 타점 테이프였겠구나. 잘라서 붙이면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겠구나. 잘라서 붙여볼게요. 뭐 대략 이렇게 러프하게 잘라서 붙였어요. 여기서부터 잘라갖고 쭉 붙인 거야. 그려봤더니 그래프의 개형이 대략 이런 모습이지.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는 가속도인데 기울기가
플러스야. 얘 가속도는 가속도가 기울기가 마이너스야. 그렇다면 적어도 처음엔 0을 기준해서 플러스에 얼마간 지나고 난 다음엔 0을 기준해서 마이너스 존에다 그려야 되겠죠.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든 간에. 이 문제를 냈던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타점 테이프를 잘라갖고 붙이면 속도 시간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걸 이해하는지 물은 거야. 이걸 묻긴 너무 쑥스럽지 않니? 그러니까 문제 유형을 살짝 바꾼 거죠. 자, 조금 있다가 이 그래프를 일반화하는 행위를 연습해 보자. 자, 조금 전에 타점 테이프를 잘라서 붙이면 속도하고 시간의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를 했었다. 자, 이 그래프의 일반적인 개형을 다시 그려볼게. 시간하고 속도가 대략 이렇다는 거지. 그럼 이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어떤 의미일까 하고 물으면, 기울기는 원래 기울기의 정의가 뭐야? x가 변할 때 y가 변하는 정도니까 시간이 흐를 때 속도가 변하는 정도잖아. 그러니 이걸 줄여서 가속도라고 부른다. 게다가 얘는 가속도가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일정하구나. 그럼 이걸 우리가 그래 등가속도 운동이라 부르자. 여기까지는 아까 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고로 이 y축의 절편은 시간이 0일 때의 속도여서 v의 제로라는 기호를 쓴다는 것도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보는 일을 해볼 거야. y축과 x축에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다고 할게요. 기울기는 a고 절편이 b입니다. 자, 이 그래프의 식을 읽을 수 있습니까? 뭐? 그래. y는 ax 플러스 b. 혹시 이거 읽는 거 어려움이 있어? 그래. 중학교 때 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같은 기준으로 볼게. 시간하고 속도가 다음과 같은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 처음 속도가 v0야. 자, 같은 방식대로 읽어줄게. 이걸 우리가 등가속도의 1번 공식이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v는 at 플러스 v0. 자, 그래프가 시간의 함수니까 내림차순으로 적는 게 맞을 것 같아. 1차항 상수항 at 플러스 v0 이렇게 부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외우려고 마음 먹으면 대학 교육하고 좀 멀어지는 거야.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걸 이해한다면 그래프를 보고 그냥 읽으면 되는 거지. 등가속도 운동 공식 1번입니다. V는 같이 읽어. V는 AT 플러스 V0. V는 AT 플러스 V0. 자, 다시 한번 살펴볼게. 시간하고 속도에 대한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면적은 이동거리를 나타냅니다. 자, 이것의 그래프의 면적을 구하라는 말은 사각형의 면적 플러스 삼각형의 면적이라는 거지. 자, 사각형의 면적은 세로 곱하기 가로 아니니? 그러니까 V0와 시간 t 쓰면 끝이야. 문제는 삼각형의 면적이죠. 삼각형은 일단 2분의 1을 곱하는 건 예의겠죠? 밑변이 t라는 것도 우리가 알지요. 자, 고민이 뭐야? 높이를 얼마라고 둘 것이냐? 그게 고민이잖아. 높이. 근데 이 높이라는 건 결국 V에서 V0를 빼준 값 아니니? 자, 이 식 한번 보자. V에서 V0를 빼주면 어떻게 돼? 그렇구나. V에서 V0를 빼주면 AT가 남는구나. 요 높이가 AT야. 그러니 A에다가 T는 또 곱하니까 제곱이네. 자, 정리해 볼게. 뭐라고? S는 삼각형의 면적 2분의 1 AT의 제곱.
사각형의 면적은 얼마? V0t. 이렇게 정리되죠. 이걸 등가속도의 2번 공식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이걸 외우려고 마음먹으면요, 좋은 학교랑은 멀어진다고 생각해. 대학은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프를 보고 읽을 수 있는 훈련을 하시는 게 더 올바른 공부 방법이에요. 자, 다시 할게. 1번 공식 어떻게 됐다고?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그래, 기울기가 a고 처음 속도가 v0니까 얼마? v는 at 플러스 v0. 다음에 그래프의 면적이 간거리라면 사각형의 면적과 삼각형의 면적을 통해 얻어낼 수 있겠죠. 요거 지금 이해했습니까? 그런데 요 놈을 보면 얘가 꼭 어떻게 생겼냐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처럼 생기지 않았니? 그러니 한 번쯤은 그려보자. 자, 뭔 소리냐? s와 t에 대한 그래프를 한 번쯤은 그려보자. 최고차항이 플러스니까 움푹한 포물선은 아니겠니? s를 0으로 하는 t의 값을 묶으면 자, s를 0이라 놓고 t로 묶었어요. t가 0일 때 s는 0이겠죠. 또 이 괄호 값이 0이 되려면 마이너스 a분의 2v0라고 하는 값이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 괄호 값이 0이 되겠죠. 정리하자. t가 0일 때 s가 0이고요. 또 어디? 마이너스 a분의 2v0라고 할 때 s가 0이 되고 두 점을 통과하는 움푹한 포물선이니까 대략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니? 단 우리는 0초 이후만 관심이었죠. 그래서 s와 t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래프 보고 식을 찾고 식을 가지고 다시 그래프 그리고 이런 일들을 그냥 해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외우려고 애를 쓰는 순간 공부가 돼요. 그래프를 보고 읽는 훈련을 해주시는 게 올바른 학습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두 개의 공식들을 정리해 놓고 보니까 한번 적어볼게. V는 AT 플러스 V0, S는 2분의 1 AT의 제곱 플러스 V0T.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두 식에는 공통의 문자 T들이 있다. T. 1번식을 T로 정리해 볼게. V-V0를 A로 깔르는구나. 이렇게 T로 정리하는 행위를 수학에서는 치환한다고 하죠. 치환하여 대입하면 결국 T라는 문자는 사라지고 T라는 문자가 제거된 이 두 식이 합해진 식 하나가 나오겠죠. 자, 처음이니까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한번 대입해서 적어볼게. S는 2분의 1A. 자, T를 두 번 곱했으니까 A 제곱분의 V 제곱 마이너스 2V0V 플러스 V0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V0에다가 T를 곱했으니까 그냥 곱해버릴게. A분의 V0V 마이너스 V0의 제곱이죠. 자, 요거 하나 약분하고 통분하자. 2A로 통분했어요. 적어볼게. V제곱 2V0V 플러스 V0의 제곱 더하기 2분의 2니까 2V0V 빼기 2V0의 제곱이구나. 자, 정리해보자. 이거 지워지잖니? 요거 V0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요약하면 2A S는 자, 이거 넘겼어. V제곱 그리고 요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다.
요건 플러스였잖니.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등가속도의 3번 공식을 유도할 수 있어요. 이 공식은 어떨 때 써먹을까? 당연하죠. 시간 없을 때 써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시간 아니겠어? 자, 오늘 여러분들은요. 타점 테이프를 분석해서 그 분석하여 붙인 테이프 그래프가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라는 걸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 그것들을 통해서 일반화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하여 공식들을 1번식, 2번식 그리고 또 1번식과 2번식을 이용하여 3번식을 뽑아내는 연습까지 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